39페이지 박율로 누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항이라는 단어는요, 공자에서 온 말이에요. 공자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등용되지 못하고 공자가 인을 중시했었지. 그 당시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야? 중국이 굉장히 분열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에 인이라는 걸 정치 그런 근간으로 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인이라는 걸 정치의 근간으로 삼자마자 다른 나라한테 어때? 침범당하고 침략당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뛰어나다는 걸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공자는 등용되지 못해서 천하를 떠도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의 삶은 항상 가난했거든. 그래서 공자가 살던 그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 누항이에요. 누항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상투적인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가난한 삶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누항사, 가난한 삶에 대한 노래예요. 너네 오성가 하는 알지? 너만 아나 봐. 애들이 반응이 없어. 오성가 하는 알아요? 몰라요? 너네는 어릴 때 동화책 안 읽나 봐. 정말. 동화책 안 읽고 뭐 하고 살았어? 어릴 때? 뭐 했어요? 핸드폰 안 했겠지. 그 당시에. 너무 어리니까. 너네 어릴 때는 핸드폰 하던 시기는 아니지. 응. 뭐 했어 그러면? 비디오 봤어요? 막 그 영어 비디오 막 이런 거 보고 그러고 자랐어요? 너무 상식이 부족해. 오성과 한음을 모르다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럼 모르겠네. 박일로가 오성과 한음 친구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했는데 오성과 한음을 모르니까 뭐 너는 오성과 한음 어디서 알았어? 어릴 때 동화책도 읽고 훌륭하네요. 오성과 한음이 그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였는데 굉장히 뭐 여러 일화들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높은 재상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동화책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위인 중에 한 명이에요. 위인 중에 두 명이에요. 오성이라는 사람이랑 한음이라는 사람이랑. 나도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한 명이 이덕형이라는 것만 기억나고 또 한 명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오성과 한음 중에 이덕형이라는 사람이랑 이게 박일로라는 사람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그 이덕형은 높은 재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높은 벼슬을 하고 집안도 잘 살았는데 그에 비해서 박일로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가난했거든요. 양반이기는 한데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어. 게다가 전쟁 끝나고 돌아오니까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노비들 다 도망가고 당장 농사지을 땅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덕형이 박일로한테 걱정이 돼서 요즘 어때? 좀 지낼만 해?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시를 써서 이제 이덕형한테 줬대요. 보세요. 어떻게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리고 우활할산 인에 위해 던이 없다. 어리석고 우활도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어리석고 어리석은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활이라고 그냥 읽어주시든지 상관없어요. 내용이 같으니까. 어리석고 우활한 사람이 이 내 위에는 더는 없구나. 내가 가장 어리석은 것 같아. 기룡화복을 한알기 붙여두고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기룡화복을 하늘에 맡겨두고 하늘에 붙여두고 내가 뭐 어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룡화복 이런 것들은 모두 하늘에게 맡겨두고 누한 깊은 곳에 초랑거리 초랑거리라고 해석 안 해도 돼요. 누항이라고 하세요.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초가집을 지어두고 이건 거짓말이네. 그래도 양반이라서 원래 집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부각을 하고 있는 거야. 누한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짚이 섭이 돼야. 풍조우석. 아침에 바람이 불고 저녁에는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예요. 날씨조차 좋지 않아. 풍조우석에 썩은 짚을 섭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땔감이에요. 땔감. 근데 썩은 지푸라기를 땔감으로 삼는데요. 썩은 지푸라기 잘 타 안 타? 안 타요. 제대로 된 장작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썩은 지푸라기를 땔감으로 삼아서 새호밥 다톱죽에 연기도 하도할샤. 새호밥, 홉이라는 건 이렇게 세는 단위거든요. 작은 단위예요. 새호밥 다톱죽에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왜? 썩은 지푸라기를 태우는데 뭐 제대로 타겠어요? 연기만 잔뜩 나지? 그래서 제대로 불이 안 붙으니까 설대인 숭냉에 빈배 속일 뿐이로다. 설 데운 숭늉으로 빈 배를 속일 뿐이로다.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삶이 이러하다고 해서 대장부로서의 뜻을 옮기겠는가.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안빈일념, 가난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수위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수위, 올바름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니 날이 갈수록 저하다. 어렵구나. 알겠습니다. 풍조우석에 썩은 지푸라기를 땔감으로 삼아 새우밥 다톱죽에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설 대운 숭늉으로 빈배를 속일 뿐이로다. 삶이 이러하다 장부의 뜻을 옮기겠느냐.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올바름을 지키며 살려고 하니 날이 갈수록 어렵구나. 여기까지가 서사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뒷부분부터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겨시랴. 가을이 부족한데 누구나 풍족한 그 가을조차 나는 부족한데 먹을 것이 없는데 봄이라 유여하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남들 다 가난한 그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겨시랴. 주머니가 비었거든 병 술병이라고 술이 담겨 있겠느냐.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거든 병이라고 술병이라고 술이 담겨 있겠느냐.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빈곤한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요거요. 그 책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어떤 책은 나뿐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책은 나뿐이랴 라고 나와 있어요. 나뿐이랴 라고 나와 있으면 표현상의 특징 뭐예요? 서리법이죠. 나 말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삶을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요. 천지간에 나뿐이라 라고 하면은 내가 가장 불행해 라고 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좀 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마다 이게 표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있으니까 책 보고 판단해 주세요. 어쨌든 그냥 뭐 이러나 저러나 가난하다라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란가. 기한, 배고픔과 한, 배고픔과 추위가 절신, 몸을 끊어버릴 듯 한다고 한들 일단심을 잊을런가. 일단심, 단심이라고 하면 우국단심이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충이라든가 절개 이런 것들을 일단심이라고 합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끊어버릴 듯 한다고 한들 일단심을 잊겠느냐. 분의 망신하야 죽어야 말려 여겨. 분의 망신, 의로움에 분발해서 의를 따라서 망신, 내 몸을 잊고 의에 분발하여 내 몸을 잊어서 죽어야 말려 여겨. 죽고야 말겠다고 여겨. 죽고야 말겠다고 여기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 어디겠어요? 전쟁. 바로 앞에 선상탄에서 보면 얘가 수군 통주사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거. 이거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에 분발해서 내 몸을 잊고 죽고야 말겠다고 여겨 죽음을 각오하고 우탁우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우탁우랑 전대와 망태 같은 거거든요. 그냥 보자기 가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줌줌이 모아놓고도 이거 해석 안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뭘 모아놨는지 안 나와 있거든. 전쟁을 가는 상황 속에서 뭐 무기를 담아 놓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계를 그냥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냈을 수도 있고 그냥 줌줌이 모아놓고라고만 해석하세요. 문제 출제 안 되니까. 의에 분발해서 내 몸을 잊고 죽고야 말겠다고 여기며 우탁우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병과 오제에 감사심을 가져 있어. 병과가 뭐예요?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오제 5년 동안 전쟁 5년에 각오해요. 사심,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감히 죽겠다는 마음,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시서별하야 몇백 전을 지내 영고. 이시서별,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며 몇백 전투를 지냈던가.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며 몇백 전을 지냈던가. 이렇게 의에 분발해서 전쟁에 내가 참전을 해서 여러 전투를 치르느라고 일신이 여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일신, 내 한 몸이 여가 있어 여유가 있어서 일가, 집안을 돌아봤겠느냐.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게 뭐 때문이야. 전쟁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느라고 집안을 돌아볼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내 몸이 여유가 있어 집안을 돌아봤겠느냐. 일로 장순한 노주분을 잊었거든. 고여 충급을 언해 사이 생각하리. 일로 장수, 한 늙은 노비는
한 늙은 노비는, 내가 아까 한 명 남아있다 그랬잖아.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노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늙은 노비는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거든.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거든. 이제 노비가 너무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나를 딱히 주인으로 대접해 주지도 않아요. 고여 충급, 고 알려주는 거야. 뭐 충급,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잖아. 근데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언제 뭐 밭을 갈아야 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몰라요. 노비가 지금 봄이 왔으니까 이제 농사 시작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노비는 나를 어때?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여충고,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것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어느 사이에 생각이나 하겠느냐. 한 늙은 노비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것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 문로인달 눌다려 물란난고. 경, 바꾸는 것은 농사는 당연히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노비한테. 농사는 당연히 노비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눌다려 누구더러 묻겠느냐. 이 노비한테는 제대로 묻지도 못하니까. 농사는 바꾸는 것은 당연히 노비에게 물어야 하는데 누구더러 묻겠는고. 궁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궁,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직접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인 줄, 내 분수인 줄 알리로다. 몸소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겠노라. 신야경수와 농상경웅을 천타하리 없건만한. 아무려 갈고 전달 언해소로 갈로 송고. 신야경수와 농상경웅은요, 중국의 인물들이에요. 그 농사꾼 출신으로 높은 벼슬, 재상까지 했던 인물인데 재상에서 물러나서 다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긴 하지만 농사 짓는 게 딱히 난 부끄럽지는 않아. 왜 중국에서 신야경수, 농상경웅 같은 사람들을 아무도 천하다고 비웃지 않잖아. 그래서 나도 부끄럽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야? 아무리 갈고 전달, 아무리 밭을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고. 밭 가려면 소 필요하잖아. 근데 소도 없어. 어느 소로 갈겠는고. 궁경가색,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인 줄 알겠노라. 신야경수와 농상경웅을 천하다고 하는 이가 없지만은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떤 소로 갈겠느냐. 한기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은제. 한기태심, 가뭄이 심해서 시절이 다 늦은데, 시절, 그 밭갈이 할 때가 다 늦었을 때, 봄 밭갈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 늦었을 때, 가뭄이 심해서 밭갈이 할 시절이 다 늦었을 때,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서주, 서쪽 언덕 높은 논에 잠깐 갠 여다 뭐야? 지나가다죠. 열비니까 뭐야? 지나가는 비.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래서 밭갈이 하기가 다 힘들었거든. 늦어졌을 때 잠깐 지나가는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논이 얘는 어디에 있대? 얘 논은 서쪽 언덕에 높이 있대요. 논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하필이면은 집이 가난하니까 그 비옥한 아랫지방에 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높은 곳에 있어. 물이 다 어떻게 해? 흘러가기 전에 이제 빗물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막아두는 거야. 이때 빨리 소 빌려갖고 농사 지어야지 싶어가지고. 도상 무원수를 반만간 대어두고. 도상, 길 위에 무원수, 근원 없는 물. 빗물이잖아. 그러니까 근원이 없어요. 근원이 있으면 밑에서 계속 샘솟아야 되는데, 땅에서 샘솟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길 위에 근원 없는 물, 빗물 얘기하는 거예요. 길 위에 근원 없는 물을 반쯤 대어두고, 반쯤 못 나가게 이렇게 다 막아두고, 그리고 급히 소 빌리러 갑니다. 소 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쌈 친절호라 여긴 집에. 소 한 번 빌려주마 하고, 소 한 번 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을, 엉성하게 지나가는 그런 말로 나한테 한 번 한 적이 있대요. 소 한 번 빌려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을 친절하다고 여겼던 집에. 달 없은 황혼에 허위허위 달아가서. 달 없는 황혼에, 달도 뜨지 않은 그런 저녁에, 늦은 저녁에 허위허위, 허둥지둥 달려가서. 달 없는 황혼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구디다담 문 밖에 어둑이 혼자 서서.
굳게 닫힌 문 밖에, 굳게 닫힌 문 밖에 어둑이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참 아하미를 양구토록 하온 후에, 큰 기침과 아하미는 에헴 이거 하는 거예요. 아하미를 양구 오래토록 한 후에. 그래도 양반이잖아. 양반 체면에 막 뭐 두드리고 이러지 못하니까 에헴 뭐 이런 소리만 계속 내는 거야. 기청만 내는 거야. 한참 동안 하고 나니까 어와 그 뉘신고, 여기부터 대화체거든요. 누가 하는 말인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소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어와 그 뉘신고, 여기까지가 소주인이 하는 말이야. 어와 그 누구신고 하니까 이제 화자가 얘기해요. 염치 없삼 내오노라. 염치 없는 나이노라. 염치 없는 나이노라. 그러니까 다시 소주인 얘기예요. 초경도 거인데 그 어찌와 겨신고. 초경, 시간 나타내는 거죠.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그 어찌와 계신고. 여기가 소주인. 그러니까 다시 화자가 얘기합니다.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한 소업산 군가에 해엄만하 왔삼노라. 연년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은,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은 소 없는 군가, 가난한 집에,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해엄, 걱정이 많아 왔노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소 빌려달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소주인이 대답합니다. 공한이나 값이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넌 집 저 사람이 목붉은 수기치를 옥지읍에 꾸어내고 갓익은 삼해주를 취토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아니 갚을런고.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시략이 미편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여기까지가 소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공짜로나 값이나 값을 쳐서나 주엄죽도 하다마는, 당신에게 빌려준 죽도 하다마는, 공짜로나 값을 쳐서나 빌려줄 죽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넌 집 저 사람이 목이 붉은 수기치, 목이 붉은 쑥광을 옥지, 좋은 기름에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 갓 익은 좋은 술을, 삼해주, 좋은 술을,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나에게 권하였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느냐. 그래서 그 건너집 저 사람한테 내일로 소를 빌려주마 하고 그 사람과 큰 약속을 하였거든. 내일로 주마 하고 큰 약속을 하였거든. 시략, 약속을 깨는 것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미편하니, 좀 불편하니, 그 사람에게 그게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그 사람과 약속을 깨는 것이 좀 불편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말하기가 좀 어렵구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주인. 그러니까 화자가 다시 대답해요. 실위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꼬. 실로 그러하면 뭐 설마 어이하겠는가. 실로 그러하면 설마 어이하겠는가. 어쩔 수 없지. 헌 민덕 수기 쓰고 측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에 개지칠 뿐이로다. 헌 모자를 숙여 쓰고, 민덕 같은 경우는 모자 종류예요. 헌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 다 달았어. 신발 뒤축도 다 달았어. 축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는 기운이 빠져 있는 모양이에요.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작은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와실, 달팽이 화자거든요. 달팽이가 집 지고 다니지. 어떻게 딱 자기 몸이랑 딱 맞는. 그래서 코딱지만한 집을 와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달팽이 집 같은 거. 작은 방에, 작은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느냐. 작은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느냐. 북창을 비겨 앉아 세배랄 기다리니. 북쪽 창에 비스듬히 앉아서, 북쪽 창에 기대 앉아, 비스듬히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밤샜나봐, 우울한 마음에.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인해한을 도운하다. 무정한 대승,
대승이요. 오디세라는 새거든요. 이 새는 철새야. 그래서 봄에만 울어. 봄에만 우니까 이 새가 올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될 때야? 농사 지을 때예요. 그래서 오디새가 온다, 대승이 온다 라고 하면은 봄에 밭 갈아야 되는 시기를 알려주는 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밭을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어때? 그 새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더 심란해져요. 무정한 오디새는 이내 하늘 돋우는구나. 종조 추장하며 먼들을 바라보니. 종조 아침이 끝날 때까지 추장 슬퍼하며,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난 농가도 흥없어 들리나다. 즐거운 농가, 노동요 소리도 즐거운 농가 소리도, 즐거운 노동요 소리도 흥없게 들리는구나. 그쵸?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신나지 않아요. 세정모란 한숨은 그칠 줄을 모란하다. 세정,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한숨만 계속 나와.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남 볕보님도 좋아할세고. 아까운 저 소비는 쟁기예요. 볕보님은 쟁기, 그 날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쟁기를 가지고 있는데 날이 굉장히 날카로워. 아까운 저 쟁기는 날도 좋구나. 날도 좋구나.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익해 관련 많은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고야. 날이 굉장히 날카롭게 좋아서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겠지만 소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죠. 허당 반벽에 텅 빈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텅 빈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춘경도 거의 거다 후리쳐 던져 두자. 춘경, 봄 밭가리도, 봄에 밭 가는 것도 거의 거다. 거의 끝났다. 후리쳐 던져 두자. 집어쳐 던져버리자. 드디어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농사 짓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결사 부분인데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